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학부모님들과의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육감님께 평소 자녀 교육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교육감님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고 아주 진솔하고 귀한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감님. 사실 궁금한 게 아주 많지만 저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교육감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이셨나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비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한 문제 틀리면 밥라닥 한 대씩 맞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5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뛰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집 주위가 다 산이고 벌판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전쟁놀이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이 위인전 50권짜리를 억수로 무료하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한 권씩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나 보니까 그 대학 시절이나 그 이후로도 굉장히 소중한 미천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입시에서는 1차에서 똘랑 떨어져가지고 2차를 갔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개구장이였기도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책도 많이 읽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중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때가 가장 격동의 시절이고 좌충우돌의 시절이라 굉장히 중학교 부모님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중학생 딸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와는 또 다르게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친구와의 관계나 학교 폭력 등 정말 많은데요. 만약 교육감님께서 지금 중학생이라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자랄 때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생활이 훨씬 복잡해진 거 아닌가. 어릴 때 제가 그 생각했던 거는 남들 하는 건 다 해보자 주의였기 때문에 역시 뭐 초등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열심히 놀고 해야 될 공부도 좀 집중해서 하고 그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생활만 좀 잘 해내면 큰 고민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은 당장 입시가 있고 자기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어서 고등학교 부모님은 좀 또 큰 현실의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한 과정에 그 학부모로서 그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들고, 교육감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고 만약 초중고 학부모라면 현재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요. 저 집사람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남들처럼 제대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챙겨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믿고 기다려준 것이 크게 보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말을 끌고 가서 물가에는 데려가지만 물을 먹이지는 못하듯이 부모님들이 관심은 가지되 좀 아이들 믿고 기다려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뭐 명문대학 간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이런 거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또는 끼와 꿈을 잘 찾아서 키워주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좀 시도하게 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는 참 어려울 거예요. 교육감님께서 솔직하게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열어가는 패러다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부산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할 거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재선 이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제가 시민들한테 공약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래를 잘 준비하는 부산, 둘째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셋째로는 교육 격차 없는 부산, 넷째로는 공부도 잘하는 부산 이렇게 했는데, 이걸 관통하는 제일 핵심은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직접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미래교육센터를 거점 지역별로 하나씩 설립을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요구가 있는 돌봄에 대해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고, 이미 해오고 있는 다행복 교육지구 이걸 확대시켜서 지역사회 안에서 각종 자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교육에 있어서는 격차나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거고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보장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기초학력 미달이 없는 이런 부산을 만들고,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이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이런 약속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이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부산은 정말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창의융합 교육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산 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교육센터를 거점별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이런 걸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메이크 스페이스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기 생각을 완성된 물건으로 만들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도록 하는 경험도 하고 해서 어쨌든 그 미래 사회를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창의력과 인성이 잘 갖춰진 우리 부산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크기가 삶의 크기가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교육감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질문하는 힘, 토론하는 교실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것이 곧 미래의 인재로 키워가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렴과 안전, 이게 바로 부산교육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진 대비 보강 시설들을 다 갖추도록 해서 적어도 성면이나 지진 이런 그 재난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은
그 먹거리도 중요하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GMO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GMO를 쓰지 않은 이 간장, 된장을 제공해서 점차적으로 그걸 넓혀갈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그 국민들의 그 걱정거리로 대두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거의 이 공기청정기를 다 제공하고 교실은 좀 맑은 공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부산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이 이제 그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정신적인 안전도 그렇고 미세먼지라거나 성면교체 뭐 다방면에 뭐 앞서서 교육감님께서 먼저 고민하시고 또 정책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안전한 부산 교육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또 꼭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교육감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놓이게 되고 향후 앞으로 부산 교육이 4년 후에 어떻게 변화했을지 참 많이 궁금하고 교육감님께서 바라는 부산 교육의 희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계획대로 뭐 잘 진행이 될지 또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도 약속드렸듯이 4개의 주요 공약들을 잘 실현하게 되면 우리 부산이 교육만은 특별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이때 뭐 특별시라는 게 꼭 서울보다 낫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 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미래를 잘 준비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우는 이런 교육도시가 될 걸 기대하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좋은 대답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유익하고 즐거우셨습니까? 예.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앞으로 4년이 부산교육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오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충분히 부산교육이 골든타임을 맞아서 잘 항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교육감님, 부모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제가 재선해서 이제 100일째를 맡고 있는 날입니다. 지난 4년간 나름대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기초해서 다시 4년간 우리 부산교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4년은 부산교육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면 우리 부산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교육감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교육가족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육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부산교육만은 특별시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